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의 어법 시크릿 노트 시간입니다. 집중이 안 된다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혹시 책상 위 점검하셨나요? 책상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으면 집중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니까 한 3-4가지 정도의 펜, 그리고 노트 한 권이면 끝. 나머지는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집중 잘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문장 성분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품사 배웠잖아요. 중국어의 10가지 품사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작!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그렇죠. 잘 떠올리셨죠? 네, 그러면 오늘도 웃는 얼굴, 미소 빵끝 지으시라고 웃는 스티커 하나 붙여드리고요. 자, 문장 성분 들어가 봅시다. 네, 중국어의 문장 성분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좌로 우로 3개씩 날개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문장 성분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주어죠? 네, 주어. 주어는 우리가 앞으로 S라고 표시할 거예요. S. 네, S라인, S. 주어예요. 자, 주어란 것은 뭐냐면 서술의 대상으로 주로 동작을 직접 가하거나 혹은 동작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제가 화살표로 해드릴게요.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음. 아시겠죠?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음 주어 뒤에 주어를 설명,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러라고 불러요. 그럼 영어처럼 우리는 수러는 V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주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서술. 네, 주어를 서술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다음, 목적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이 목적어의 위치가 보통 어디냐면 주어, 수러 뒤에 목적어예요. 문장 맨 마지막에 목적어. 자, 그래서 중국어는 거의 앞부분만 들으면 누가 뭐 했다 이게 결과가 다 나와요. 뒷부분까지 곰곰이 안 들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한국어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자, 목적어 오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여러분, 목적어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요. 누구누구가 주로 목적어 자리에 놓여지냐면 우리 보통 사람, 자 졸라맨 등장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어서 시간, 시간도 역시 목적어 자리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 자, 장소,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목적어 자리에 놓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동작 혹은 상태와 관련된, 자, 관련된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관련된 사람, 사물, 시작. 사람, 사물, 장소. 시간을 가리키면서 제가 장소라고 하고 있네요. 시간, 장소.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렇죠.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 이것이 바로 목적어 자리에 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 수로, 목적어 중에서 회화치에서 정말 주의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수러 부분이에요. 수러에다 별표 하나.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수러.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왼쪽 요소는요.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문장이 공허하고 좀 빈 것 같을 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에요. 자, 3가지 요소들 따라해보세요. 관형어. 네, 관형어. 관형어는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이렇게 원가로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원가로. 그 다음에 부사어. 네, 부사어는 앞으로 제가 네모가로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보어. 네, 보어는 꺾음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그 문장 성분들이 또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 보어부터 출발해보죠. 보어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러 뒤 보충. 네,
보충해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이 보어 중에서는요, 또 다양한 보어 중에 뭐 결과를 보충해주는 것도 있고요. 정도나 혹은 뭐 가능성을 보충해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작의 횟수를 보충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는 뭐 결과 보어, 방향 보어, 정도 보어, 가능 보어 이렇게 네 가지 보어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은 부사어 차례입니다. 이 부사어란 것은 동사나 형용사, 수어 앞에서 이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문장 안에서 수어 역할을 하거든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수식 또는 제한하는 성분이 이게 바로 부사어. 네, 글씨가 조금 모자라네요. 네, 제한 이렇게 적어볼게요. 다음, 관형어란 건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이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또는 제한하는 성분 이게 바로 관형어예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모두 들어간 문장 형태 한 문장으로 한번 집약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어머니가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엄마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마마라고 하죠? 마마. 엄마는 마마고 그 다음에 먹다라는 동사는 뭐라 그래요? 먹다? 吃이라고 하죠. 네, 吃. 그 다음에 밥은 뭐라 그래요? 밥. 네, 饭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마마 吃饭 하게 되면 주어, 수어, 목적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관형어랑 부사어랑 보어를 만들어 줄 건데 다른 사람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하려면 시작. 我的妈妈. 그렇죠. 我的妈妈. 네. 그래서 제안해 줬어요. 관형어. 그 다음에 방금, 막 이란 뜻의 단어 깡차이란 단어를 넣어줄 수 있어요. 자, 다 함께 깡차이, 깡차이. 그렇죠. 깡은 G, A, N, G, 차이는 C, A, I. 이성이에요. 일성, 이성. 그 다음에 그럼 이 깡차이란 단어는 뭐냐면 바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我的妈妈 할 때 我 관형어. 관형어를 만들어줄 때 이렇게 덜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깡차이는 부사어, 수어, 동사 吃 앞에 놓였죠? 그 다음에 다 먹었다 라고 할 때 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중국어로 완이란 단어를 써요. 완. 그 다음에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주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동태조사라는 건데 좌우지간 중국어에서 회화체에서 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吃完了饭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완이란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보어 성분이고요. 자, 한 번씩 따라 읽으신 다음에 일단 주술목 먼저 따라 하신 다음에 화려한 수식 어구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妈妈吃完了饭 시작. 妈妈吃完了饭 그 다음 관형어 넣어서 我的妈妈吃完了饭我的妈妈吃完了饭我的妈妈刚才吃完了饭我的妈妈刚才吃完了饭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복습해 봅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국어의 문장 성분에는 크게 6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뭐뭐뭐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좋아요. 주어는 S, 수어는 V, 목적어는 O, 관형어는 원가로, 부사어는 네모가로, 보어는 꺾은 가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주어는 서술의 대상으로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수어 자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목적어는 동작, 상태와 관련된 사람, 사물, 시간, 장소, 수량과 관련된 수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목적어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 관형을 한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제한하는 성분이고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 수식 제한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어라는 것은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해준다. 네, 문장에 허 할 때
보충해주는 요소. 자, 예문 따라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我的妈妈刚才吃完了饭。我的妈妈刚才吃完了饭。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상 이 주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술의 대상. 주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再见.